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오스님의 황차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해오스님의 녹차는 굉장히 녹차의 그 고유한 맛을 담백하게 보여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금년에는 제 차 선생님께서 특별히 해오스님의 황차를 보내주셨어요. 해오스님의 황차를 보면 녹차 느낌이 나요. 황차는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홍차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하시는데요. 보이실까요? 저는 해오스님의 황차를 마시면 굉장히 녹차 느낌이 많이 나서 좋더라고요. 색도 보시면 아주 홍차는 검은색이거든요. 마른 잎도.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얘는 초록 느낌이 남아 있어요. 황차는 녹차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로 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녹차의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무쇠주전자는 뜨거운 물 온도를 굉장히 높게 유지하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에 발효차를 우릴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 주전자의 물을 바로 여기 잎에다 부어버리면 이 잎에는 온도가 너무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녹차는 뜨거운 물에 우려도 괜찮다 하시는데 맛은 좀 진하게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맛을 마시고 싶고 또 제 생각에는 이 아이는 발효가 아주 많이 진행된 황차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수구에 물을 따랐어요. 따라서 한 김 식힌 다음에 다시 부어줄 거예요.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그냥 편안하게 유리 다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쭉 부어서 마셔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마구 드네요. 뭐가 아깝냐면요. 이 정말 음미하면서 마셔야 되거든요. 우러나는 향부터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려지고 있어요. 맛있겠지요? 욕심내지 않고 정말 조금만 우려서 마시려고 했는데 왠지 충분히 들어간 느낌입니다. 한 번 우리는 거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얘는 한 2번 정도 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해오스님의 이 황차는 발효가 좀 많이 된 잎들도 보이고 그리고 발효가 덜 된 잎도 보여요. 약간 블렌딩 된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고산차처럼 이렇게 초록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에서 녹차 느낌이 나나 봐요. 해오스님의 녹차 느낌이 살아있어요. 이 해오스님의 황차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곡식의 구수함과 녹차의 그 싱그러운 맛이 같이 있어요.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찻잎을 물속에 오래 담가두면 얘가 그 차라기보다는 그냥 채소를 오래 불리는 듯한 그런 맛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수구에다가 차를 따라낼 거예요. 수구에 옮긴 황차예요. 색이 보이시나요? 이 구수한 향은 정말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그런 고향의 느낌을 주는 그런 황차의 향이네요. 정말 구수하고 넉넉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황차를 마셔보면 가끔 이렇게 무거운 느낌을 주는 황차가 있고요. 또 가벼운 느낌을 주는 황차가 있는데 해오스님 황차는
제게 온 해오스님 황차는 좀 가벼운 상쾌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녹차의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간편하게 차를 마시는 거는 책을 같이 보고 싶어서예요. 이 먼 곳까지 책을 보내주셨어요. 한국에서 발행되는 차에 관한 개간지 같아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차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잡지들은 표지도 굉장히 예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잡지들도 그렇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 책은 이 책이에요. 여러분 책 보실 때 어디부터 보세요? 제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는 정말 여기서부터 봐요. 겉표지부터 보고, 저도 이렇게 만져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주 반짝반짝하지 않고요, 이렇게 골이 파여 있어서 마치 이 식탁을 정말 나무를 만지는 느낌이네요. 근데 사실 얘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씩 보기보다 이렇게 목록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책을 1페이지부터 쭉 보지 않고 재미난 것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거 마저 본 다음에 처음부터 또 다시 봐요. 뭐 별 차이는 없겠지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백차의 이야기가 있네요. 106쪽. 와, 사진들 정말 예쁘네요. 백차. 얼마 전에 저희 백차 마셨잖아요. 제가 백차 우릴 때마다 늘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항염이라든지 그런 효과를 얘기하고 있군요. 백차. 열을 내리고 폐를 맑게 하고 소염 해독의 효과가 있다. 혹시 보이시나요? 백차. 열을 내려서 한여름에 좋은 차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폐를 맑게 하고, 이거 폐를 맑게 한다고 해서 이거 약처럼 먹어야지는 하지 마시고요. 열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폐를 맑게 한다는 의미랑 같아요. 몸에 작용을 하면 열을 내리는 거고, 그게 폐를 맑게 한다는 건 폐에 열을 내려서 가래나 이런 것들, 그게 염증으로 나오는 거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주니까,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소염 해독의 효과, 이거 다 같은 소리거든요. 소염 해독을 하니까 염증이 없어지고, 염증이 없어진다는 게 열을 내리는 거고, 그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니까 혹시 진짜 그런가 하는 분들 계셔서 뭔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중국어로 된 책을 보고서 공부하고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공부했던 차 관련 책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잡지에서 특별 기고로 정리된 걸 보니까 좋네요. 차가 맛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한여름이 살짝 비켜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황차가 마시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은 백차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은 아직 엄청 더울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책 같이 읽는 거 재미나네요. 혼자 보는 것도 재밌지만. 효는 오래될수록 보이실까요? 오래될수록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백차 오래된 것일수록 비싸거든요. 근데 비싼 거 사지 마시고 물론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면 사는 것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그러니까 좀 어린 찻잎을 사서 잘 보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차는 폴리페놀이 있어서 굉장히 몸에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폴리페놀이 나이가 많은 찻잎일수록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많을수록 차가 맛있거든요. 쓴맛이 적고. 근데 백차에 이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즉 쓰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백차는 찻잎을 오래 담궈둬도 쓰지 않고요. 차가 식어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홍차 같은 경우 찻잎을 오래 담궈두거나 온도가 내려가면 차가 써져요. 이건 대부분의 차가 그래요. 꼭 홍차뿐이 아니라 녹차도. 근데 유명한 찻잎들, 이건 정말 좋은 차예요 하는 것들은 대부분 오래 우리거나 차 물의 온도가 내려가거나 높아져도 떫거나 쓴맛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찾고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좋은 찻잎으로 소문이 나서 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차에는 인체에 필요한 효소가 풍부하대요. 그래서 대사분해 속도를 높이고 지방 대사분해 속도를 높인대요. 그래서 차들을 다이어트 차라고 따로 파시는데요. 차는 기본적으로 소화를 돕고 이렇게 대사작용을 돕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커피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인슐린 분비량을 줄이며, 이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로 조금 이렇게 근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백차를 많이 드세요. 특히 오래된 백호는 이게 백차예요. 오래된 백차는 암 예방, 암 치료, 해독 치료, 해독, 그리고 치통. 근데 찻잎 녹차도 이렇게 치통, 이가 아플 때 이렇게 씹어서 거기 아픈 그 자리를 꾹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좋다라는 걸 어디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통제보다는 약하고 느리겠지요. 그런 게 없으면 차를 마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다식은 변함없이 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